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윤석열로 대한민국이 덮여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내쳤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를 행동대장으로 내세워서 오늘의 결과를 나타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론은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공수처 가동까지 2개월이 걸리니까 거기까지 계산한다면 윤을 내쳐가지고 2개월 정직을 하는 동안에 준비되면은 그 다음에 윤석열은 공수처로 인해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해보겠다 한다라는 그런 가상적 이론들이 지금 언론에 뜨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서 2개월 정직은 솔직히 말해서 헌정사상 처음 내리는 첫 사례고, 또 이거는 법치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입니다. 이 2개월이 뭐 적다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2개월이든 1개월이든 검찰총장에게 내리는 것은 바로 뭐냐? 그거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지금 이 작전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자비한 작전의 중심에는 추미애가 있지만 추미애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지금 공수처 가동까지 지금 2개월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이 가동 2개월 동안에 정직을 하니까 큰 수사를 못합니다. 월성 수사도 중지되고 모든 게 다 중지됩니다. 수사, 청와대를 향한 수사도 중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은 와해된 거나 붕괴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공수처 가동까지 2개월 남았는데 윤 총장을 내친 것은 무엇 때문에 내쳤냐? 다 그런 것 때문에 정권이 살기 위해서 내쳤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징계 사유가 전부 모함으로 다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모함 아시죠? 모함 징계입니다. 이 징계는 모함 징계입니다. 정당한 징계가 아니라 모함을 해서 만든 징계이기 때문에 이 징계 자체가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나중에 이 징계에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헌법의 이름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투명하지도 않았고 공정한 절차도 아니고 명백한 징계 사유도 아닌, 다시 말하자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명백한 징계 사유라야만 되는 필수 요건이 있었는데 그런 필수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공정했습니까? 아니죠. 투명했습니까? 아니죠.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됐습니까? 그게 이 세 가지가 필수 절차인데 이 필수 요건을 갖췄습니까? 못 갖췄죠. 그러니까 결국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어떤 징계위원회냐? 모함을 해서 징계를 한 중범죄를 저지른 징계다.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가 없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소위 투명한 또는 명백한 어떤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요건 또는 투명한 이런 모든 절차를 전부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징계위원회 그 자체가 이미 모함 징계위원회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진행, 의결, 또 뭐 징계 결정 자체가 전부 모두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 보이는 것,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제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범죄 집행에 이어서 공범 책임도 떠맡게 됐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 떠맡을래야 제가를 했으니까 결국 이 투명치 못한 또 공정치 못한 또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징계 사유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징계 사유가 필수 요건인데 명백하지 못한 이 징계 사유,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언론이 지적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 그러면 범죄 집행에 있어서 공범 책임도 소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반드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압도적인 법률가라든가 이 소위 제야에 있는 그 법조인들은 전부 뭐라고 그럽니까? 국민들하고 똑같은 공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 또 보십시오. 여론조사만으로도 또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검찰총장 역대 노무현 이후의 검찰총장만 모아서 최동욱 한상대 둘이를 빼놓고 나머지 검찰총장들이 모두 노무현 때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무일 장관까지 그때까지 전부 모두 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징계는 없다. 하고 전부 다 반기를 들은 셈입니다. 윤 총장의 그 직무 중단, 이 진행 중인 이 수많은 수사, 또 윤 총장 명예, 여기에 완전히 치명적인 손상이 가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많은 수사를 이제 못하게 됐습니다. 중단하게 됐죠. 윤 총장 명예는 실로 완전히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신속한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론은 얘기하고 또 각계 법조인들, 제야 법조인들, 국민들, 그 다음에 대다수의 헌법학자들, 법학 교수들 다 일어나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일어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또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사유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배포하고 채널A 사건 감찰 방해하고 같은 사건 수사 방해했다. 뭐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했다 해 4가지 혐의가 있다고 한 징계위원회의 그 소위 징계 사유를 대는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서 그 뻔뻔스러움과 그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양식을 국민들이 쳐다보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법무부 감찰위원회, 뭐 서울행정법원 그 조미연 재판장의 그 명판결, 또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에서 결론, 전국 검찰의 입장 표명, 고기영 전 법무차관 사퇴 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 일련의 사태를 보십시오. 모두 징계 사유가 안 된다는 점 전부 부각시켰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출신들 뭐 하여튼 대한민국이 노라고 하는데 이 정부 법무부와 대통령만 예스라고 한 격이 됐습니다. 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윤 총장이 이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는 전문수사위원회 법률 검토를 지시한 것, 그 자체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차단해놓고 감찰 수사 방해로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아니, 이 추 장관은 말이죠. 이 여성 추 장관 아닙니까? 여성은 원래 일반적으로 마음이 곱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성은 부드럽고 마음이 곱다. 판단할 때 항상 악의보다 선의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늘 생각하는 그 여성 젠더인데 이 추미애는 조금 별다른 사람 같아요. 전부 거꾸로 해요. 어떻게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모함을 해서 이 국민들이 전부 반대하고 국민들이 대부분이 다 반대하고 또 전문수사위원회가 전부 반대하고 이거 아니다 재판에서 아니다
또 이것도 아니다 하는데, 아니 이 하늘에 판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까? 조미연 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환호하는 재판을 했는데, 추미애 과거의 전 판사는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이렇게 내쳤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겠죠. 그러나 그 끝은 좋을까요? 제가 느낄 때는 토사구팽입니다. 완전한 토사구팽이란 점을 나중에 느낄 것입니다. 지금 그는 바라기를 국무총리를 바란다고 언론에 놨습니다. 웃습니다. 국무총리요? 국무총리 한번 시켜보죠. 뭐 국무총리를 시켜놓으면 이제 국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법무부 장관 하나 시켜놔서 검찰총장 하는 것을 1년 동안 검찰을 죽여가는 과정을 국민들이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기, 그의 오기, 그의 모함, 감찰 수사를 방해해가지고 무슨 수사지휘권 발동에 차단했다, 감찰 수사 방해했다, 이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고, 또 수사 담당자 정진웅 차장검사는 독직 폭행으로 지금 기소된 상황입니다. 윤 총장의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한 발언, 그것을 갖다가 아니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한 건, 이거는 왜곡의 극치의 극치자. 이거는 도대체가 대한민국 어느 한에 국어를 배운 어떤 사람도 이것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공부를 거꾸로 한 사람 빼놓고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해서 윤 총장이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그 발언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내몰아가지고 모함을 합니까? 아니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직자. 국민에 봉사하는 것은 의료인이 만약에 의사로서 공직에 봉직하다가 나와서 못하겠냐 물어보면 이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하는 거죠. 병원 개인병원을 해도 봉사입니다. 예. 근데 변호사를 해도 봉사일 거고, 당연히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덕담이고 하나의 상식적 얘기입니다.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이죠. 이걸 갖다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징계 사유로 올렸습니다. 모함을 할 때 그때는 이길 줄 몰라도 모함의 끝은 그는 죄악이고 중범죄입니다. 지금 절차상으로도 이 징계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징계 결정 원천 무효입니다. 이거는 보십시오. 그때 법무부 차관 고 전 차관이 징계에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자리에 이용구 차관이 하루도 못된 23시간 만에 급히 임명돼가지고 징계인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히 계엄군이 투입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자격이 없는 정한중 교수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했습니다. 정한중 교수는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이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자격이 없는, 검사징계법상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이게 다 위법입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인으로 참여했다가 사퇴하고 증인 채택 뒤 갑작스럽게 취소된 등의 이런 게 전부 다 상징적입니다. 윤 총장 측의 반론과 최종 변론 기회를 갖다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철회해버린 것도 방어권을 묵살한 위법 형태입니다. 이쯤 되면 합법적 징계가 아니라 불법적 모함, 그럼 불법적 모함, 이 징계 자체가 모함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범법입니다. 범죄 행위를 범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공수처 가동까지는 한 2개월 남았죠. 2개월 동안 정직을 딱 시켜놓으면은, 손발을 묶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괜찮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공수처로서 뭉개버리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암흑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정말 광풍이 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국민 여러분들. 내일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 태양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는, 활력 있게 숨쉬는, 그리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